첫 번째 갈게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꾸미는 구와 절의 길이가 대폭 증가합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는요, 우리가 오형식 이런 거 많이 배우죠. 그래서 오형식 안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양들만 한 문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고등으로 올라오면요,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집니다. 주어가 매우 길어지고요. 그리고 목적어도 길어지고요. 그리고 보어도 길어지고 꾸미는 말들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꾸미는 말이 어디로 꾸며지는지, 심지어는 주어가 나오고 꾸미는 말 이만큼 나오고 쫙 뒤에서 동사가 나오면 아이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출 구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더라. 익숙해야 되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안 해보면 할 수는 없지만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법의 문제가 아니더라.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방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갈게요. 도치구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도치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치구문 자체도 앞뒤가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장소가 앞에 나와서 바뀌어지거나 주어 동사가요. 아니면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바뀌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고2가 넘어가거나 하면요. 이 비교급 다음에 나오는 대동사 때문에 도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이따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역동사 have나 get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들에게 너네들 사역동사 혹시 알고 있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아이랑 크게 싸우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역동사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대부분은 사역동사 문제를 줬을 때 대부분 100% 맞춥니다. 그 정도로 사역동사, 뭐 지각동사 이런 거에 아이들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사역동사 해보냐 계시냐? 문제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리딩에 있어서 have나 get을 만날 때 이것이 사역동사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make나 let이나 help나 이런 거는 뭐뭐 해주겠지라는 뜻이 이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유추할 수 있지만 have나 get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는 뜻이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have나 get 같은 것이 나오면 내가 해석이 안 될 때 사역동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삽입어구예요. 자, 삽입어구에서 우리 중등 때부터 나왔던 것이 뭐냐면 for example 같은 것이 문장 중간에 박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문장 중간에 I think 같은 것들이 그냥 툭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주어 동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think의 목적어가 어디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아이들의 해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아이들의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익숙해지면 누구나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고등 때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더라. 그러면 고등이 올라가기 전에 조금은 익숙해지면 되게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문장이 마구마구 섞여 있을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되게 신사적이고 젠틀해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뭐 꾸미는 말, 뭐 부사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사구가 아무 때나 막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얘가 뒤에 있으면 너무나도 평범한 문장인데 중간에 꽂혀 있으니까 애들이 멍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를 통해서? 익숙함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의 예를 조금 어렵겠지만 기출 구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실게요. 고등에서 해석이 안 되는 이유의 예시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얼마만큼 힘든가, 다른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모의고사나 EBS에서 나오는 문장들만 추려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사가 여기에 이제 나와요. 즉,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 넓게 퍼져서 있어서 그렇지, 요 정도나 요 정도가 그 모의고사 지문의 길이라고 보면 한 3줄에서 4줄 정도 될 수도 있겠죠? 3줄 정도 혹은 4줄 정도 되는 길이가 한 문장이더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쉽게 해석하기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장들을 봐야 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보시면요. which we now result in the acceleration of aging and promoting cancer 이런 게 있는데 which부터 해석하려고 했더니 뭐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얘가. 사실 이렇게 뜬금없이 think나 know 같은 것들을 팍팍 집어넣어요.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만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삽입어구구나 라고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당연히 주어고 동사 있고 그렇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요. 뭐가 막 길죠. 근데 우리가 중3 때, 중2 때 나왔던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얼마큼 길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예입니다. it이 여기 있고요. that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익숙해져야 되더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가게 되면요. 사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Out of the clouds and the sacred mountains of the Baekdu came a man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형식 동사인 came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가 도치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 man came out of the clouds and the sacred mountains of the Baekdu 하면 너무 쉬운 문장이 됩니다. 누구라도 중등 애들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도치가 되면 어렵더라.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죠?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봐주시면 되는데 So she bought a diesel motorbike and had it converted to run on vegetable oil. 이런 것을 보실 때 사실 시험에 가장 나오는 것은 and 다음에 얘가 어디에 붙는 동사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사역동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알고 있어서 이게 변환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이 had converted it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완료형이 아니라
사역동사라는 것을 알고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나 해석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